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네. 2020년 사실 지긋지긋했는데 새해가 됐으니만큼 이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돼서 네,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2020은 네. 반복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2020. 근데 2021이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는. 진실적인 오, 그럼요.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네. 갑자기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한 해는 이제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약간 은유적으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웃지 마세요. 네, 벌써 웃겨요. 네. 이 터널 지나면 선샤인이 비칠 거야.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터널처럼 느껴질 것 같고요. 이 터널이 지나면 선샤인이 비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한편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터널이 어쩌면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터널을 지나야지만 선샤인이 비춰지는 것처럼 사랑의 과정이라는 건 어둡고 약간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제목을 붙이면 그냥 이유는 네. 자동으로 따다 하실 분 다 할 수 있어. 네, 한 3분 정도가 그냥 붙는 거군요. 네. 굉장하십니다. 예상하셨듯이 오늘 다룰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어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게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드림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가 사랑 영화의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바로 이터널 선샤인인데 사실 그동안 이 영화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또 영화당 원들에게 인생 영화 추천을 했을 때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맞아요. 추천하셨던 영화였죠. 네. Hi. Sorry? I just said hi. Hi, hello. Hi. Okay if I sit closer? 평범하고 소심한 조엘 그리고 요란한 머리색을 지닌 천방지축 클레멘타인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You're kind of closed-mouthed, aren't you? Sorry. Joel, you should come up to the Charles with me sometime. Show me which constellations you're in. 하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지게 되고 How's the chicken? Good. No.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here. I can't hear you. I can never the fuck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Maybe I should end it right here. 거듭된 갈등에 지쳐가는데요. Angry or annoyed or something. I don't know. You did it to me first! I can't believe you did this to me! 어느 날 조엘은 뒤늦은 사과를 위해서 클레멘타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She doesn't even know who I am. Excuse me?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sir? 그것은 그녀가 기억 삭제 회사 라쿠나에 찾아가서 조엘과의 모든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What is it? I don't know. It's some place that does a thing. 두 사람이 사랑했던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조엘에게 그녀의 결단과 달라진 모습은 커다란 충격이었는데요. 화가 난 조엘도 둘이 함께했던 시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My name is Joel Barish, and I'm here to erase Clementine Krasinski. This is the last time I saw you. 하지만 막상 기억이 사라져가던 그 지점에서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자신이 지우려 했던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죠. Maybe we can. 사랑의 이유가 아닌 시간에 관한 이야기. 세월에 퇴색되지 않는 멜로 명작. Okay. 이터널 선샤인. 사실은 이터널 선샤인이 처음 이제 국내에서 개봉됐던 게 한 17년 이 정도의 전인데 벌써 그렇게 벌써 됐네요. 20년 가까이 됐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영화가 흥행해서 실패했어요. 아, 그랬나요? 당시의 관객이 한 17만 명 정도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한 명.
가셨어요. 네, 갔죠. 오늘 극장에서 봤죠. 목소리 내실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처음 상영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는데 오히려 몇 년 전에 재개봉했을 때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첫 개봉했을 때보다 재개봉일 때 사람이 더 많이 들었던 그랬어요? 드문 영화였었고요. 네. 이제는 이제는 뭐 우리가 보통 20세기의 어떤 새로운 고전, 특히 멜로 영화의 걸작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터널 선샤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개봉했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좀 난해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플롯이 좀 복잡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낡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전형적인 플롯 혹은 전형적인 스토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낡게 되는데 이 영화는 머릿속에 어떤 풍경을 추상화처럼 그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새롭게 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멜로 영화의 훌륭한 멜로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일단 영화 속 그 상황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SF적인 상상력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특수하겠죠. 근데 모든 훌륭한 사랑 영화는 보고 나면 다 자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보편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갖춘 아주 뛰어난 사랑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너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실은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네. 감정이입하기 쉽지 않은데 네. 주인공들이 보편적인 그럴듯한 이야기를 사랑을 나누고 있고 대신에 그 표현을 약간 추상적으로 하는 순간 사람들이 더 감정이입을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We're going off.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그러면 약간 사랑의 에세이 하나의 전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엔딩 자체도 쓸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맛이 있는 그러면서 감동적인 네. 영화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생관이 다른 거죠. 사랑에 대한 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느 쪽인지를 한번 아니 얘기다 보면 오늘 다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더군다나 이터널 선샤인만 가지고 저희가 통으로 털어서 네. 길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 뒷부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도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셸 공드리 영화를 수면의 과학 이후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꿈속을 달리는 것 같은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역시 이번 영화를 다시 보는데도 역시 공들이는 공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셸 공드리 영화의 어떤 하나의 특성하면 저한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공업적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판타지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판타지를 요즘 가장 재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사실 컴퓨터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장면에서 예를 들면 솜이다. 솜 같은 걸 하늘에 구름으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수면의 네. 과학 같은 데서 그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네,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Journal. Invaluable. I met someone tonight, oh Christ. I don't know what to do. Her name is Clementine and she's amazing. I don't know her name, 어쩌면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요. 수공으로 어떤 네. 꿈속이나 이런 걸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크리스토퍼 놀런은 그거를 이제 막 1000만 달러, 1억 달러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분은 간의 수공업적으로 저렴하게. 집에서 혼자 만드는 것 같은 네. 장인의 느낌이 더 강하죠. 미셸 공들이도 미셸 공들이지만 이 영화에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이름은 아마도 찰리 카우프만일 것 같습니다. 뭐 당대 최고의 그런 각본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찰리 카우프만은 지금 감독으로도 데뷔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이 미셸 공들이하고 찰리 카우프만이 만나서 만든 작품들이 또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이전에 휴먼 네이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기발해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기발한 거에 비해서 영화가 마름질이 안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이터널 선샤인까지 보게 되면 야 정말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이 영화에서 결합했구나 이런 막 확신 같은 게 들죠.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감정, 기발함 같은 것이 균형을 이루니까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또 이제 두 배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참 사실은 훌륭한 배우잖아요. 네. 근데 두 훌륭한 배우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 그들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얘기하지만 이터널 선샤인이 이 두 사람으로 만든다. 혹은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케이트 윈슬렛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거의 사극 전문 배우였어요. 사극. 네.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없지만 그렇죠. 이 영화 이후에 이제 뭐 아카데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 영화라고 그 배경이라는 영화라고 해봤자 타이타닉인데 타이타닉도 거의 100년 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만 따지게 되면
거기다가 뭐 센서빌리티 같은 영화라든지 뭐 퀼스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죠. 아마도 그 케이트 윈슬렛 자체가 약간 고전미 같은 게 그렇죠.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짐 캐리는 더합니다. 짐 캐리 하면 얼굴 자체가 특수효과였던 사람이잖아요. 마스크죠, 마스크.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수효과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라고까지 이제 농담처럼 말했던 배우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 당시에 느꼈던 건 뭔가 하면 짐 캐리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짐 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울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깊은 눈매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짐 캐리 하면 떠오르는 마스크 같은 영화도 있지만 정반대편에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코미디 배우 중에 아담 샌들러하고 짐 캐리를 좋아하는데요. 아담 다르죠. 샌들러에게도 또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펀치 드렁크 러브. 네, 펀치 드렁크 러브가 있듯이 짐 캐리에게 이 작품이 있는 게 전 참 중요한 게 코미디언이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뒤편에 있는 웃음 맞아요. 뒤편에 있는 우수 어린 얼굴이 얼마나 슬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짐 캐리 영화 중에서 이제 많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원맨쇼 같은 영화들을 말고 트루먼 쇼 같은 작품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맨 온 더 문 같은 작품도 있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로 이터널 선샤인에서의 짐 캐리가 아닌가 싶고요. 시작은 사실은 좀 우울하게 시작을 하고 아주 숙기 없는 청년으로 등장하지만 네. 후반부에 가면은 또 약간 또 재능이 다 있어요. 원맨쇼예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한 장면들이 네. 많이 있는데 맞아요. 아 그래서 감독이 짐 캐리가 아니면 이 장면, 이 역할을 상상 못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딱 저격인 것 같습니다. Seen you happier, baby Joel. 자, 이 영화는 이제 착상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어떤 뒷얘기 같은 게 있어요. 이 영화에 지금 실제로 미술 감독으로 참여한 그 피에르 비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착상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기억해서 삭제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카드를 자기가 우편물에서 전달받았으면 그걸 뜯어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데서 착상을 하기 시작했고 미셸 공드리가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이것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것은 당연히 찰리 카우프만이다 해서 각본가한테 의뢰를 했고 그래서 나온 작품이에요. 아 친구가 중요해. 그런 그렇죠. 걸 하고 싶을 때 찰리 맞아요. 카우프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제 주변에 또 감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세 명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이제 그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공업적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제 기억 삭제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지겹거나 하니까 그 사람을 자기에게 삭제하는 어떤 회사, 라쿠나라는 회사에서 네.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 근데 미셸 공드리는 걸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면서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워가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End this right here, Joel. Leave you at the flea market. 뒤에 그냥 비닐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비닐막이 약간 투명하면서도 뒤가 약간 희미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다 비닐막으로 가려버리고 두 사람 대화만 찍는다든지. Nice antique rocking chair to die in.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첨단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라쿠나사에서 사용하는 기기 중에 무슨 카세트 테이프 있고 막 이래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시점에도 이미 한참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SF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첨단의 기술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영화인 거죠. 네. 한편으로는 요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 지금 세대들이 LP를 보고 테이프를 보고 놀래거든요. 아. 첨단처럼 느껴지거든요. 모른대요. 아, 윗세대들은 너무 익숙한 물건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게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SF를 만들고 싶어도 옛날에 정말 릴 테이프 오히려. 같은 거 가지고 오면 더 새로워 보이고 더 첨단처럼 보일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옛날엔 전화가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돌렸었잖아요. 그걸 갖다 주면 최근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걸 번호를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네. 어떤 세대 간에 당연한 단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넣어서 돌릴 돌려야 거라고 아무 되는- 생각하지 그 못하는 생각을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고요. 어쨌건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런 그 제작기들도 많은데 이제 미셸 공들이 항상 영화 만들면 그런 뒷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영화에서는 이제 당연히 원근법을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Z축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의 스크린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면적인 건데. 근데 영화에서 보면 어린 시절의 짐 캐리의 모습을 연기를 할 때 성인인 짐 캐리가 직접 연기를 하는데 영화에서 그 어떤 어린 시절의 주방이 나와요. Look at this dress, man. Oh my God, Lord. 장면 속에서 앞부분에 있는 성인인 케이트 윈슬렛은 크게 나오는데 뒷부분에 짐 캐리는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이건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2차적인 방법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찍었고요. 네.
냉장고를 대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테이블인데 테이블 앞부분은 정상 사이즈로 만들고 뒷부분은 크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테이블 밑에 누워있는 성인 배우 짐 캐리를 잡으면 실제로 그 원근법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이게 특수효과가 된 거예요. Don't cry, baby Joel. Baby Joel, it's okay. CG로 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질 테지만 오히려 조악하게 약간 언밸런스하고 기괴해 보이는 영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 그래픽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네. 의외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밤거리를 이제 클레멘타인이 막 걸어가는데 뒤에 차 한 대가 툭 떨어져가지고 쾅 박히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걸어갈 때 클레멘타인 다리를 보면 다리가 한 짝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기억이 지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지는 걸로 묘사하는 건데 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다리를 하나를 지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전 인상적이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을 지운다는 건 네. 뭔가 사물을 기억하거나 뭔가 형체를 기억하거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장면들이 묘사가 많은데 도서관 같은 곳에 가가지고 서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네. 있을 때 책이 하나씩 없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네,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작가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이 내 기억 속에 사라지고 나의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특히 시각적으로 인상 깊은 게 책이 없어질 때 약간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하나씩 짜라락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쩌면 기억이 없어지는 과정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기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영화들에서 둘이 너무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그 떠올리는 기억들은 이제 플래시백의 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정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명은 질려 있고 한 명은 자기가 질려서 저 사람이 내 기억을 없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래서 각각의 이유로 이제 지우는데 기억을 지울 때의 원칙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최근 기억을 먼저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전이 이렇게 한 줄로 쫙 쌓았다고 쳤을 때 맨 위에 거를 제거하면 밑에 게 영향을 안 받죠. 근데 맨 밑에 거를 빼버리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하잖아요. 네. recent memories and work backwards from there. 최근 기억은 지워도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려고 하겠죠. 네. Fucking crawling out of my skin. 근데 이렇게 지우고 가다 보면 두 사람이 너무 애틋하게 사랑했던 어느 지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기억에 대해서 저항을 일으키게 되고 영화는 그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기억을 지우는 과정을 어떤 사람들에게 묘사를 해보라고 하면 다 다를 거야 아마. 그렇겠죠. 어쩌면 네. 뭐 썼던 글이 이렇게 희미하게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샀던 물건이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쵸. 여기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마치 누군가의 뇌 속에 들어가서 모험극을 펼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목을 지으라면 뇌 속의 추적극이라고 짓고 싶어요. 네. 누군가의 뇌 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이 있고 그 기억을 지키려는 사람이 계속 그 기억을 들고 도망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로 이 이야기를 대충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고 또 잘못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본다면 최초로 기억에 본격적으로 조엘의 뇌 속에서 저항하는 기억이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상대방인 케이트 윈슬렛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트라우마를 고백한 다음에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이제 영화가 보여주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발 지우지 말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도피를 시작을 해요. Pretty Zodiac.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Just this one. 도피를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이 지금 자기 어린 시절의 그 괴로움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우리 빨리 숨자라고 이제 극중 속에서 클레멘타인이 얘기했을 때 조일이 어디로 숨나면 And we hide there till morning. 자기의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요. 네. 자기의 어린 시절로 데려간다는 뜻은 어린 시절로 가면 지우는 사람들 나쿠나 요원들이 그것을 못 지운다는 뜻이거든요. He's off the map. He's off the map. Where? I don't know where.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where. 못 지운다는 뜻은 케이트 윈슬렛인 클레멘타인한테 조엘은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타인은 툭 터놓고 자기 아픈 얘기를 언젠가는 했던 사람인데 조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워낙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클레멘타인한테 자기 아픈 내밀한 어린 시절의 구석을 보인 적이 없는데 기억이 삭제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비로소 고백하고 그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 게 사실은. 이걸 약간 번역을 한다면 저는 라쿠나라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네. 고통으로부터 숨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누구에게 말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라쿠나라는 회사 이름도 당연히 무슨 어원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뭐 동굴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고고학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에서는 어떤 문서를 오래된 문서, 고도 문서 같은 것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이게 딱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소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소실된 부분을 고고학에서 라쿠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영화의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명명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기억이 삭제되는 순간에 가서야 이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화의 모든 상황이 사실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조엘은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다르게 다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My name's Clementine, by the way. I'm Joel.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제 통성명할 때 저는 조엘입니다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두 사람은 원래 오래 같이 사귀다가 기억을 삭제한 상태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이름이 클레멘타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또 넓고 넓은 바닷가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조엘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클레멘타인을 가지고 그 노래랑 결부시켜서 농담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걸 학습으로 알게 된 거예요. Oh my darling, oh my darling, oh my darling, Clementine. Huckleberry Hound, that sort of thing. Yeah. No, Like that. no, no. 그 노래도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노래 자체를 모르는 것 노래 같은데 자체를 모른다 그러잖아 실제로. 네네. 보면 영화에서 나 그런 노래 모르는데라고 그렇게 할 수도 약간 있죠. 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네네네.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자기 어린 시절을 고백한 부분도 있었고요. 새롭게.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상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속에 있는 패턴은 늘 똑같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끔찍한 어쩌면 인생의 반복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반복되는 이것은 새로움인가 아니면 똑같은 반복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화이면서 반복 관람을 사실은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예요. 만약에 이 영화를 이미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번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나? 혹은 이 장면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영화의 이제 첫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렌타인데이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어디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I ditched work today. Took a train out to Montauk. I don't know why. I'm not an impulsive person. 밤바닷가, 겨울 바닷가로 혼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와 있는데 그 사람도 혼자 그 외로운 쓸쓸한 그 바닷가에 와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차역을 가거나 어디 가나 계속 마주치게 되죠, 동선이. 그러다가 이제 기차 같은 칸까지 타게 되니까 상대방이 다가와서 말을 걸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친해지고 그녀의 집에 가게 되고 이러면서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 그렇죠. 말하자면 운명적인 사랑. 어쩜 똑같은 동선을 따라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취향도 이걸, 비슷해요. 네. 운명적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네. 패러그래프죠.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그러다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녀가 그에게 저희 집 잠깐 들렀다 갈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꺼릴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Do you want to have a drink? I have lots of drinks and I could, 남자도 약간 꺼릴 수도 있지만 그럴까요? 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잘 풀렸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두 사람이 기억을 삭제하고 있었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같이 사랑하고 드로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궤도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를 네. 다시 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우리의 기억이란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살과 뼈와 피에도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기억을 지운다 하더라도 똑같은 동선을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럼 이 모든 몸에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처연해지면서 와 사랑 영화를 이렇게 깊고도 풍부하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처음에 보였던 거듭된 우연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해온 결과이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Do I know you? Do you ever shop at Barnes and Noble? Sure. That's it. Yeah. I've seen you, man.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의 정체성이나 두 사람의 관계도 기억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피부에 남은 혹은 몸에 남은 정신에 남은 어떤 일종의 흔적이나 지향성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게 내가 상대를 사랑했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통과한 그 세월 속에서 남겨진 어떤 그 방향성이나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흔적, 네. 상처는 네. 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생기는 것이어서 어쩌면 고통이 가해질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보이고 아파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네. 말들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싶고요. 네. 이럴 경우에 이 사랑을 그러면 그것을 우연이냐, 뭐 필연이냐, 혹은 운명이냐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랑이 운명이다라는 걸 굉장히 로맨틱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사랑이 운명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로맨틱한 것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편 이걸 동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전생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아, 요거마다 이 단계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의 생식 보통 우리가 보면.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네. 야, 우리 전생에 뭐였을까, 아. 뭐였길래 이렇게 네네네. 하지만 전생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삭제해버린 기억의 그 그럴 수 이전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근데 전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화두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야, 저 사람 정말 다 좋은데 아 이거 세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나 얘기하잖아요. 있어? 한 가지도 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나쁜 기억과 나쁜 습성을 제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페인 앤 글로리에서 얘기했듯이 고통과 영광은 맞아요. 떼서 생각할 수 없고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페인 속에 글로리가 들어있고 글로리 속에 페인이 들어있는 거죠. 나쁜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스며 있는 거고 좋은 기억 속에 나쁜 기억이 스며 있는 거죠. 피노자의 말 중에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모든 한정은 부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혹은 이것만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라고 말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다 좋은 데가 아니지 사실. 그렇지. 다 좋은데 뭐뭐뭐 고치 그럼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앞에 걸 이미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더군다나 어떤 한 가지만 제외하고 이렇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결여된 한 가지란 뜻이에요. 네. 그런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가만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만 다루는 거가 있지만 그 외에도 그렇죠. 몇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클레멘타인이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새로운 남자친구 패트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반지 끼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죠. 반지의 제왕에서 한때 제왕이셨죠. 글쎄요, 네. 호비 쪽이었었죠. 네. 네. 근데 이 패트릭과의 사랑과 조엘과의 사랑을 클레멘타인을 기준으로 놓고 이 삼각관계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패트릭은 그녀의 취향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를 때 텐저린이라고 부르면 좋아한다든지 Nothing makes any sense. Nothing makes sense. 심지어는 조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죠. It's gorgeous. You like it? Yeah, it's just my taste, really. 그다음에 이제 찰스 강에서 아주 로맨틱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얼음 위에서 두 사람이 같이 눕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엘은 클레멘타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가 기억이 삭제됐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막연한 느낌이나 지향성만으로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타인은 이쪽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쪽한테 끌려간단 말이에요. Joel, you should come up to the Charles with me sometime. Would you do that? I would like it. Yes.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이 두 삼각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저는 컴퓨터에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하죠. 네.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주 기억 장치, 램이 있고 롬이 있잖아요. 롬이 있죠. 네. 사랑은 어디에 기억되는가? 누군가 사랑을 할 때 패트릭은 그게 램이 기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훔쳐오면 그걸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램이 아니라 롬에 기억되는 거예요. 온몸 전체에 기억되기 때문에 사실은 램만 카피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랑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걸 어쩌면 이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제목에 관해서도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면 영원한 빛이니까 사랑의 어떤 영원한 빛을 찬양하는 그런 사랑의 찬사를 바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목이 너무 기니까 줄어서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했는데 원래 미국에서의 이 영화의 제목은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이지 않습니까? 네. 흠결이 없는 마음에 비치는 영원한 빛.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원제인데 역시 흠결 없는 마음에 비치는 영원한 빛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영화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네. How happy is the blameless vessel's lot? The world forgetting by the world forgot. Eternal sunshine of a spotless mind. Each prayer accepted and each wish resigned. I want to be. 이게 시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포프의 시인데 알렉산더 포프의 시의 화자가 누군가 하면 엘로이즈라는 네네. 사람인데 중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랑 중에 하나가 이제 엘로이즈와 아벨라르라는 사람의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 그 당대의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게 되고 이 집안에서 엘로이즈를 수녀원에 집어넣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엘로이즈는 수도원에 가서 수녀 원장의 지위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수녀 원장이 이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수녀들이니까 당연할 거고요. 그런 아주 어린 수녀들을 보면서 읊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네. 그 시에서 얘기하는 시는 뭔가 하면 이 수녀들을 보니까 스파트리스 마인드의 이터널 선샤인을 가졌다는 거죠. 흠결이 없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영원한 빛을 가진 이유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는 정말 진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옥 같고 힘든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영화가 붙이고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이 수녀 원장인 엘로이즈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있는 상황에서 평화 없이 막 들끓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밝고 맑게 살 것인가. 스포트리스 마인드.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건데 이 메리가 지금 스포트리스 마인드에서 이터널 선샤인을 맛보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는 We have a history. 기억을 삭제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 하워드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이 알렉산더 포프의 시를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쵸. 이 시의 제일 마지막분이 뭐냐면 그쵸. 괴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자 괴로움을 가장 잘 그리리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제일 잘 느끼고 제일 많이 경험하고 제일 많이 통과해야지만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잘 그릴 수 있다. 이건 예술가에게 하는 말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로 갖고 싶으면 그 고통까지도 함께 그렇죠. 가져와야지만 제대로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터널 선샤인 스포트리스 마인드 이후에 마지막 식구까지 다 인용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가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될 텐데 저희가 또 약간 깊이 있게 또 한 영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저희 슬쩍슬쩍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세하게 제대로 네. 대놓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의 90%는 아세요. 네. 다 이미 영화를 보셨을 하지만 테니까. 저도 다시 보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결말이 어떻게 됐더라? 둘이서 어떻게 되더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자, 어쨌건 이 영화의 결말을 지금부터 얘기할 것이니까 약간 좀 거리끼시는 분들은 한 뒤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영화를 보신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의 이제 최고의 장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가장 처연한 오케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Can't see anything that I don't like about you. But you Right will. now I can't. But you will.
You know, you will think of things. And I'll get bored with you and feel trapped because that's what happens with me. Okay. 그냥 오케이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죠. 해야 되는데 이게 오케이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무거운 네. 모든 고통을 가득 안은 것 같은 오케이. 네, 세상에서 가장 뭐 처연하면서 무거우면서 그러면서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묘한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해피엔드일 수도 있고 새드엔딩일 수도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그 사실은 기억을 다 삭제한 상황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테이프에 남아 있는 상대가 상대를 지우기 직전에 상대를 얼마나 싫어하고 지긋지긋해하는지 악담을 담아놓은 테이프를 서로 듣게 되잖아요. This, I'm sending everyone's file back to them. My name is Clementine Krasinski. I'm here to erase Joel Barish. What is this? I don't know. 근데 연인들이 이제 싸울 때 가장 극악한 말로 싸우게 되고 상대를 말할 때 가장 지독하게 공격하게 되잖아요. She's more magazine reading girl. Her vocabulary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Sometimes I was embarrassed in public. How she would pronounce library. 사실은 그 공격하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한 이유예요. 네. 이 클레멘타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원심력이 강한 사람이고 조엘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구심력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원심력이 강하게 활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태도가 너무 진중하고 자기한테 없는 좋은 태도로 보여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조엘은 반대로 자기가 너무 안으로만 파고들이니까 이 사람의 활달한 생애의 어떤 활력 같은 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고 서로 사랑에 식게 된 지점이 되게 되면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비겁해 보이는 거죠. 반대로 조엘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게 되면 너무 거침이 없게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서 조금만 마음에 있으면 아무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대를 몰아붙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하나의 행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커지면 그렇죠. 터져버리고 하나가 작으면 쪼그라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어쩌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쪼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그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 놓아버리는 순간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쓸 때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워낙 재담꾼이라서 멋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사랑을 얻지 못하는 비극. 또 하나는 사랑을 얻는 비극.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사랑을 얻는 게 왜 비극일까? 이 꼴이 나서 비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대로 우리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결국 그 비슷한 일로 똑같이 또 괴로울 것이라는 걸 아는데 다시 사랑을 하시겠는가라는 제언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됐어. 할 수 있는데 됐거든요. 왜 오케이라고 할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오케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Okay.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자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로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칠 일이 없겠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밖으로 나아가고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라는 오케이이기 때문에 좀 슬프면서도 해피한 그런 오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의 최상의 단계는 습관인 것 같은 거예요. 단 좋은 습관이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습관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어떤 패턴 같은 거잖아요. 두 사람만의. 근데 그런 패턴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다시 만나면 결국 사랑하게 됐던 건데 그런 면에서 결국은 진짜 좋은 사랑은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얘기처럼 저한테는 보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좀 되게 슬픈 엔딩 혹은 슬픈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요. 슬프죠. 네. 많은 분들이 왜 같은 사람을 또 좋아할까? 그러니까 왜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또 좋아할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또 비슷해.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게 결여되어 있는데 그 결여되어 있는 걸 상대방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I thought maybe you were a nut, but you were excited. 어쩌면 이터널 선샤인 역시 그런 이야기라면 이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안에 결여되어 있는 걸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런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한다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처럼 저한테는 보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되게 전 슬프기도 해서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저도 엔딩이었던 이 것 같아요. 영화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반대로 새드 엔딩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숙한 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카우프만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원래 영화를 시나리오 썼을 때 최초의 엔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늙은 클레멘타인이 라쿠나사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면서 영화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다시 만나고도 도저히 안 되니까 다 때려 부시려고 이놈의 자식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늙은 클레멘타인이 늙은 조엘에 관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삭제하러 들어가면서 끝난다는 어떤 그런 원래 엔딩에 관한 구상도 있었는데요. 야 너무 비극적이다 그건. 너무 비극적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사실은 엔딩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단점들을 다 고쳐서 훨씬 더 멋지고 그럴듯하고 훌륭한 사랑을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싸울 거야. 그다음 우리가 잘못된 걸 그대로 다 단계를 밟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자 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체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엔딩이 주는 이중적인 맛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저도 제가 한 말을 또 덧붙이자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해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차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서부터 결여돼 있는 게 없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너무 부족하거나 결여돼 있는 상황이면 계속 그걸 타인에게서 찾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뺏어올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걸 먼저 채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랑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랑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재밌는 또 대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라지려는 기억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붙들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할 때 This is it, Joel. It's gonna be gone soon. I know. What do we do? Enjoy it. 그냥 사라지는 걸 즐겨, 행복했던 순간을 즐겨라고 하는 이 대목 역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쩌면 사라지는 것 역시 존재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사라지는 게 당연하니까. 네. 한편으로는 야 어차피 다 사라질 거 그냥 즐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기억이라는 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이제 최고의 장면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10분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영화의 엔딩에 등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처연한 오케이를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한 줄을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참 줄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슬픈 줄을 꼽겠습니다. 맞죠?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누워 있을 때 얼음 위에 나 있는 줄. 금. 금. 너무 잔인하다, 찰스강. 찰스 강에 있는 네. 견고해 보이지만 네. 깨질지도 몰라라고 계속 조엘이 걱정하는 그 금. 그게 어쩌면 사랑의 균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균열이 없으면 이 사랑이 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워 있을 때 거기 나 있는 금. 그게 저는 최고의 한 줄인 것 같습니다. Here's Osidious. Where?